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족중흥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세계인들의 놀라운 평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세계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를 원하고 자기들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전 미국 카터 대통령 수석보좌관 오버홀트, 제3물결 저자 엘빈 토플러,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영국 수상 제임스 켈러엔 등 거물급 인사들도 박정희에 대해 극찬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일부가 적폐 원조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인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평가가 맞는 것일까? 세계인들의 박정희 평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소개한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 칭찬일색. 박정희를 주목하라.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중국 지도자 등소평.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최고로 존경한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내가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방문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한국하면 박정희 대통령 칭찬밖에 없더라. 한국 대통령 노무현.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 많은 지도자들은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데 소모한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는 자신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적 심판에 맡긴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였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리콴유 전 싱가포르 수상. 박정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의 목표는 자립경제력을 갖춘 현대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는 성공했고 세계는 놀랐다. 박정희에 관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라 감탄했다. 2차 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가장 놀라운 기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피터 드러커, 미국 경영학자. 세계 최빈국을 무역대국으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새마을운동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되었음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 중 대표적 승자로 한국의 박정희 시대를 지목한다.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학 교수. 질서를 잡고 능률을 증가시킨 지도자. 민주당 정권의 무능으로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지친 국민들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올 것이 왔다며 적극 환영하였다. 장면 정권의 무능 그리고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으로 사회는 무질서와 방종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결과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질서와 능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장면 정권을 통해 더욱 악화된 경제난은 박정희 정권에게 경제개발의 동기를 부여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였다. 로버트 올리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 산업화 끝나야 민주화 가능.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유화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된다. 이를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국력을 키운 지도자. 그의 인권 탄압이나 독재 정권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국력을 키웠다. 그는 다른 후진국 지도자와는 달리 결코 부패하지 않았다.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 박정희의 판단은 옳았다.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박정희의 판단이 옳았음이 뚜렷이 증명되었다. 나는 그를 존경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남다른 조국 사랑. 나는 미 8군 사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 대통령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만날 때마다 그에게서 느낀 나의 감정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저처럼 노심초사하는 정치인이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분단의 쓰라림과 갖가지 역경을 딛고 그가 이룩한 오늘의 한국에서 누구든 박 대통령의 참 모습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 당면한 국가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쟁 억지와 평화로운 삶일 것이다. 바로 박 대통령은
이 목표를 성취했다. 그의 경제 철학은 놀라운 면이 있다. 군 출신으로서 어떻게 경제 문제에 그렇듯 권위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지 놀랄만하다. 그가 이룩한 한국의 경제발전상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룩한 것보다 더 눈부신 것으로, 그것은 20세기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군사령관 시절 나는 그와 골프를 친 적이 있다. 골프 경비를 내가 부담할 때면 박 대통령은 스티렐 장군이 낸 골프 경비로 우리나라 외화 보유고가 그만큼 증가되었소 라는 농담을 던지곤 했다. 박 대통령의 농담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과 연관시킨 뼈 있는 한마디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분을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 지칭하는데 조금도 인색할 수가 없다. 리처드 스티렐 전 유엔 군사령관. 인간을 더 중요시하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논평하든 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의 발전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공로에 대한 평가는 후세의 역사가들이 하게 될 것이다. 허브 버코이츠, 미국 뉴욕타임즈. 박정희는 대한민국 CEO,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기업체라면 박 대통령은 CEO처럼 국가 경제를 관리했다. 조국 근대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개혁을 단행했으며 그것도 매우 창의적이고 능률적이었다. 그는 조직 운영의 천재라고 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은 그의 뛰어난 개인적 자질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의 탁월한 국가 경영관리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카터 에커트,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 비판 무릅쓰고 산업화 추진. 박정희의 가장 큰 공헌은 한국의 공업화를 이끈 그의 역할에 있다. 그의 뛰어난 지도력 하에 한국은 저개발 농업국가에서 고도로 성장한 공업국가로 변모하였다. 그는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처럼 성공했지만 한편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공업화의 주역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일본 고도성장의 설계자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당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모두 비판을 무릅쓰고 산업화를 추진하여 나라를 실질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앨리스 암스덴, 미국 MIT 정치경제학 교수. 민족중흥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그의 지도력이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개발 체제의 정점에서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며 그런 면에서 그는 민족중흥의 아버지라 할 만하다. 그의 신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깊은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와타나베 도쇼, 일본 타쿠쇼구 대학 국제개발학 교수. 완전한 민주주의를 시험한 지도자.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의 목표는 자립경제를 바탕으로 한 현대국가 건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같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발전과 동시에 도시화의 진전, 중산층의 확대, 교육의 발전, 민주시민의식의 확산, 시민사회의 형성 등 엄청난 사회 변화를 이룩했다. 이처럼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등장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켜 한국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로 맨스로프, 러시아 아세아 태평양 안보연구소 교수. 국민의 대통령. 지난 30여 년간 한국인이 보여준 국민 총화는 한국을 세계적 수준으로 중흥시키려는 민족중흥의 창도자로서 박 대통령의 이미지가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말해준다. 60년대에 이룩한 경제적 기반 위에 1970년대의 중화공업 발전은 박 대통령이 위대한 민족중흥의 지도자로서 한국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토니인 이란 테헤란 저널. 원칙에 충실하고 행동이 확고하며 말이 진지하다. 반공주의자인 박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하는 모든 자유세계 지도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아시아 전체가 한국과 같은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없었다면 한국은 장면 정권과 같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천우신조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지도자로 등장했다. 나는 그의 경제성장 정책을 신뢰한다. 박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일뿐이다. 그는 한국인을 단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이며 한국인은 박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 유톤 귀마레츠, 브라질 마니우스 고등법원 판사. 덕으로 갈등과 모순을 다스리다. 박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나는 드골 장군의 애국심을 연상시키는 단어하면서도 자유주의적인 애국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막스 올리비에 라캉, 프랑스 피가로 편집인. 용기와 비전을 지닌 지도자. 사람들은 외교관의 말을 잘 믿지 않지만 한국에 관한 사항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다. 전 국민이 단합하여 내일의 영광을 위해 줄다름질 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오늘과 같이 근대화되고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용기와 비전을 가진 탁월한 해안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벤자민 티로나, 필리핀 외교사절단장 가비테시 수장. 역사는 그의 진가를 알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결코 공허한 약속을 하거나 대중에게 거짓말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 그는 필자에게 정치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유일한 수단은 시간이다. 예산을 날조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공금을 유용하면 시간, 즉 역사는 결국 이를 찾아내어 단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필자는 확신한다. 역사는 박 대통령의 진가를 알게 될 것이고 세계가 직면한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마이클 키온, 호주 언론인. 박정희 집권 시대가 반만년 한민족 역사의 유일한 희망의 시대였다.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부국강병의 일념으로 이룩한 산업화의 기적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받는 새마을운동은 이제 인류 공영의 이념으로 박정희 정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세대에도 관통할 불멸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은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그 당시 박 장군은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절망적인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 경주한다는 혁명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선진국 학자들이 추천하고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따르던 수입배체를 통한 공업화 전략이었다. 초기 조건을 무시하고 의욕만 앞선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화폐개혁 등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부는 1964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수출 제1주의로 수정했다. 그 당시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및 수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며 관료들도 총력전을 펼쳤다. 그 결과 1964년 수출 1억 2천만 달러를 달성했다. 1970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출 10억 달러, 그리고 1977년 말에는 수출 100억 달러와 1인당 소득 1천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가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단기간에 이룬 경제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에 비유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모든 사물을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그되게 판단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역사적인 경험을 단편적으로 보고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번영과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도자들의 인기 여부가 아니라 역사의 교훈을 거울로 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살았던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뤘는지 성공 요인은 지도자의 리더십,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국민이 흘린 피와 땀이 아닐까 싶다. 첫째는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가난을 몸소 경험한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비전을 수치로 단순하게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1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제시한 후 이 목표가 달성되면 보리밥을 먹을지언정 국민들의 생활고는 해결된다고 했다. 또한 1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목표가 달성되면 국민 1인당 GNP는 1000달러가 되어 국민들의 의식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설득했다. 이처럼 수치로 표시하면 국민들은 알기 쉽게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수준을 현재와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을 설득했다.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으며 경부고속도로, 종합제철소 포스코, 원자력 발전소 건립 등은 잘못되면 정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었다. 특히 한국이 중공업에 투자하자 미국은 경공업 산업이 우선이라고 반대하면서 원조를 감축했다. 포스코를 짓기 위해 신일본제철에 기술협력을 요청했지만 나사못 하나 못 만드는 한국이 제철 산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끈질기게 설득했다. 둘째는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이다. 산업화 시대 대표적인 기업가로는 삼성 이병철 회장,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LG그룹의 구인회 회장 등이 있다. 당시 국가 주도형 수출 정책으로 금융, 세제, 외환 정책 등의 혜택을 받아 성장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 민간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예는 찾기 어렵다. 또한 제1교포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경영 노하우도 큰 도움이 되었다. 196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코오롱, 이원만 회장은 일본처럼 가발이나 조화 같은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 임금이 싸니까 얼마든지 수출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00만 평 규모의 땅을 제공한 것이 구로수출산업공단의 출발이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기아그룹 김철호 회장을 들 수 있다. 셋째는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이다. 우리 국민들은 평소에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뭉치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1960년대에는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참전용사, 1980년대에는 열사의 땅 중동에 진출한 건설 노동자, 그리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젊은 청년들은 광부와 간호사로 먼 이국 땅 서독으로 떠났다. 또한 한국과학기술 KIST, 개발차관, 한국군 현대화 등을 담보로 베트남에 파병했다. 1965년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들을 포함한 해외 취업자들이 국내로 송금한 외화는 상품 수출액의 10.5%, 무역외 수입의 14.6%나 되었으며 1967년에는 베트남 파병에 따른 특수로 해외 송금액이 상품 수출액의 36%, 무역외 수지의 32%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이 자금은 포스코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됐다. 그렇다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정치 지도자는 정직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솔선수범했다. 호텔에서 직접 양말을 빠는 모습, 청와대 화장실, 변기통에서 발견된 벽돌 한 장, 구멍이 헐렁해진 혁대 등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호원, 비서관, 이발사가 우연히 목격한 모습이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은 이미지 변신을 위해 구멍난 양발이나 헤어진 구두 뒷창을 슬쩍 기자의 사진에 노출시킨다.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본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경제개발 초기에는 정부 관료들이 직접 주도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진흥을 위해 상공부에서 개최하는 수출학대회와 경제기획원에서 개최하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에 꼭 참석하여 브리핑을 청취했으며 업계나 학계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그러나 수출이 급증한 원인은 경제인들이 갖고 있는 수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출보조금, 세율, 환율, 이자율 등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인기영합적인 정치를 배제해야 한다. 이 시대에 추진한 한일국교 정상화는 지금도 정치권에서 이용할 정도로 폭발성이 강했지만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면서 추진했다. 반면 절대 다수당인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주기 위하여 제22대 국회에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1호 법안으로 채택했다. 3번이나 국정 경험이 있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외국에서도 6070년대 이룬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 성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산업공상의 유교적 전통 때문인지 군 출신인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야박하다. 박 대통령은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 국가안보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경제성장에 심력을 바쳤다. 대한민국 베이붐 세대는 알 것이다. 배고프고 힘들었던 보릿고개 시절을 지금 세대의 청소년들은
지나간 역사를 바로 알고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 어느 정치인이 내 조국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있는지 묻고 싶다. 박정희의 독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족중흥을 이끌어온 반만년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반해 반만이라도 닮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 지혜로운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